만약에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어처구니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쪽으로 가시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공세라는 그런 아니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아니요. 제가 가끔씩 뉴스 중에 터무니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재산이 늘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관보에 나오거든요. 줄어드는 거.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 들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체 재산 증액은 어떻다라는 걸 밝히면 되는데 전자를 밝히지 않으신 상태에서 후자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것도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른 거 빼면은 막 몇 억이 줄었는데 늘었다고 대납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면 일면은 좀 이렇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화나기도 하고 해서 그 많은 수임료를 어떻게 썼느냐, 어디서 됐느냐라는 부분들을 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요. 이번 주말 대전 충남에서 열리는 민주당 첫 순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1대1 맞대결로 치러진 어제 토론회에도 뜨거웠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이른바 무료 변론 의혹을 놓고 이낙연 전 대표 측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당에서 좀 제지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몇몇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분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낙연 대표 측은 아니 수임료 그냥 공개하면 될 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1, 2, 3심이 이루어졌고요. 그 변호사 비용이 꽤 될 걸로 추정이 되는데 또 변론한 변호사들이 30여 명 정도 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재명 지사 지금 재산이 아파트 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될 텐데 지금 재산 공개된 거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된 사건이니까 이재명 후보가 직접 좀 상세히 밝히는 게 온당하다. 처음에는 이분이 사생활의 영역이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밝히지 않겠다는 뜻이었는데 아직도 안 밝히고 있는데 밝히지 않는다면 밝히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계속 저 문제는 추궁이 될 거고 문제가 오히려 커진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받는 가운데 변호사 어떤 분이 얼마만큼 변호를 했고 1, 2, 3심 동안 변호 비용이 얼마가 들었고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출처가 어딘지 이거 밝히면 저 소위 말해서 의혹 공방은 끝나는 건데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커지고 의문점이 더 생기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대법원의 경우에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이 대신 송도한 전 헌법재판관이 사실은 무료 변론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료 변론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본인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분은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말이죠. 변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론이 없었다는 거는 이제 대법원은 그런 시스템인데 이 전 헌법재판관이 서류 검토를 다 했고 그다음에 회의까지 했단 말이죠. 그걸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통상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출신이 1시간에 받는 변호사 비용은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걸로 지금 변호사 업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김영란법 액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적은 액수죠. 그렇죠. 오히려 적은 액수고 심지어는 도장 하나 대법관 출신이나 헌법재판관 출신이 도장 하나 찍는데 소위 한 5천만 원 이상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상고심에 올라갔을 경우에를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의문 제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도장값이 얼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재판을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정도인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5년 전, 10년 전이고 최근에는 올랐는지
똑같은지 떨어진지는 저희는 알 수가 네.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만 봤을 때는 상대방 캠프 내에 이제 실명까지 거론이 될 정도면 사실 이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후보가 되든 감정의 골이 이제 회복이 돼야지 정권 재창출이 이루어지는데 회복될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경선 초기부터 네. 지금 이제 경선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명락대전이라는 단어를 맞습니다. 참 즐겨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네, 갖다 붙인 그렇게 거죠, 하고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또 뭐 명락대전 뭐 2라운드 이런 표현도 네. 쓰시는데 사실은 경선에서 어떤 특정 후보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1, 2위 간의 치열한 싸움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대전이 아니라 경선 검증이라고 저는 단어를 좀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선을 치열하게 하는 것은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 결국 내년에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정책들을 꼼꼼하게 검증을 해서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경선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도덕성 문제랄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이거를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본선에서 어려워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검증 과정인데 이제 워낙 그 1, 2위 주자들이 좀 치열하게 맞붙다 보니까 그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은 어떤 민주당 경선 전체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표현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무료 변론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계속 그 어떤 네거티브 프레임이 계속 경선 과정에서 작용을 했는데 네. 사실은 특정 후보가 특정 후보를 어떤 비방, 그러니까 네거티브라는 게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선거에 유리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이재명 그 후보의 그 변호사 수임료 문제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고발을 했고요. 언론에서도 그거를 추적을 보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의혹만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앞으로 선거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건데 또 이재명 지사와 캠프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 대신에 예. 어제 되게 뭐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 도리 뭐 네. 이런 것까지 운운하면서 이상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를 됐는데요. 예.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민주당의 이제 원팀에 대한 네. 우려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은 그 보기보다 굉장히 강한 정당입니다. 예. 7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는 치열하게 싸워서 정말 그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고 그 네.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총력으로 하기 때문에 원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무료 변론과 관련해서 좀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이 정도면은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과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의견 그냥 좀 편하게 당 내부 얘기를 해서 편하지가 않으실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조계에 있는 분들도 문제 제기를 하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예. 지금 특히 이제 그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이 맞습니다. 굉장히 좀 강력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 혹시 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꽤 큰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선 과정에서 다 좀 그렇군요. 의혹을 털고 가자 그런 입장입니다. 예. 네, 어제 뭐 민주당 대선 주자들 처음으로 후보 간의 1대1 토론도 맞붙었습니다. 뭐 사전 추첨으로 대진표가 짜여지면서 명락대전이 불발이 되고요. 이재명 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 설전을 벌였는데요. 어떤 예.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 변호사 수임료 문제 답변을 하셔야죠. 검증을 받아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검증을 회피하고 답변을 피하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 후보님, 이거는 후보님과 저의 개인적 토론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세요. 그래서 좀 감안해 주시고요. 네, 뭐 이재명 지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국민들이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세균 예. 전 총리 이 지사 이제 기본소득을 놓고 질의하던 과정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에 이 지사가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검증 자체를 좀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제 상당히 정세균 전 총리께서 평소와 다르게 상당히 조금 그 강하게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벌써 경선 토론이 한 달 이상 지나면서 예. 여러 번의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처음에 약간 그 이재명 지사와의 토론 과정에서 정 총리께서 조금 난감해지신 그런 어떤 상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 총리 입장에서는 뭐 기본소득이랄지 네.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들이 분명하게 좀 국민들한테 설명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요구했는데 지금도 설명을 안 하고 좀 회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예. 어제는 상당히 그 전 총리님께서 조금 강하게 그게 표출되신 것 같고요. 또 이제 총리님 같은 경우 이제 당신이 경제 전문가시고 오랜 또 정치 경험과 또 국회의장 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예.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토론회를 저는 좀 지켜보면서 축구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공격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공격하는 네. 듯한 그런 모습, 그것도 뭐 또 좋은 방법의 한 방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명추연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지사에 대해서 조금은 따뜻한 시각을 보냈던 추미애 전 장관, 어제 이 지사를 향해서 좀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왜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느냐 하면서 공격을 네.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추미애 전 장관이 계속 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네.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는 그에 대해서 답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도층 표심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예. 아마 앞서가는 주자로서 그런 계산을 한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 다뤄지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선명하게 밝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의 이 따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추궁하다 안 되니 이재명 후보는 답변을 잘 하지 않지 않느냐. 예. 정세균 전 총리가 지적했듯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본인의 사건, 무료 변론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는데 1차 컷오프 전에 토론회가 이루어졌을 때도 이재명 후보는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왜 내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나한테 질문을 던져서 공세를 취하느냐, 이런 질문 말까지 했거든요. 예.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본인이 받은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설명과 입장을 내놓고 나서 묻는다면 모르겠는데 아예 곤란한 건 답변을 안 하고요. 영화배우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도 그런 거 묻는 게 뭐 네거티브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 이거는 우리 그 토론회를 지켜보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추미애 전 장관 어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검찰개혁을 너무 대선용 선거용으로만 활용하시는 거 아니냐. 180석을 몰아준 총선 민심을 받들었다면, 만약 그 대표 시절에 대표로서의 그 개혁 임무 완수만 다 했더라면 지금쯤은 뭔가 좀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당시에 함께 수고했던 동료 의원들에 대한 사랑을 좀 베푸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그동안에 늘 느꼈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사랑과 애정 충분히 갖고 있고요. 당도, 정부도, 청와대도 많은 고심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했었고요. 추미애 후보께서 그럴 처지가 아니실 텐데 왜 그런 서운함을 계속 갖고 계실까? 네,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이제 추 전 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추 전 장관, 경선 기간 내내 이 전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계속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예, 그래서 명추연대라는 말도 나도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우리 추미애 후보가 경선에 이렇게 임하시는 자세를 보면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도 역임하시고, 정말 대표적인 여성 정치 지도자고, 예. 작년에 법무부 장관 하시면서 검찰개혁을 선도해서 많이 이끄셨는데요.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는 뭔가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상당히 검찰개혁 이슈에 좀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자꾸 이제 이 전 대표를 공격하시는 그 논점이 작년에 당 대표 때 이 곤란에 처해 있던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혼자 앞에서 싸울 때 당이 뒷받침을 잘 안 했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고 계시고요. 그거를 이제 좀 서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그때 최고위원이었던 김종민 의원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1차 그 검경 분리랄지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출범이랄지 1차 검찰 개혁을 당에서 선도적으로 했고 2차 검찰 개혁을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어찌 됐든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자고 지금 제안을 했기 때문에 경선 후보들이 좀 힘을 합쳐서 요거를 좀 마무리하면 될 텐데 자꾸 그 추미애 후보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당신 혼자 좀 선봉에 섰다. 그리고 당이 뒷받침하지 않았다. 그런 좀 아쉬운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상일 의원님한테 무료 변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좀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후원을 받은 정치 자금뿐만이 아니라 자기 재산과 관련해서 정말 좋은 변호사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 이제 한 30여 명의 변호인들 그게 1, 2, 3심까지 다인지 아니면은 상고심, 대법원 심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채 1억 원이 안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일단 이제 국회의원의 경우에 이제 당선됐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지사나 뭐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훌륭한 변호사들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의원들 그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분들 경우를 보면 물론 편차는 있지만 정말 몇 억에서 없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님들이 후원받은 정치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많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분들을 쓴다면 변호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선거법 위반 이 비교적 사소한 거라도 잘못 걸리면 패가망신한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 1, 2, 3심에서 소위 변호한 변호인들이 30명가량 된다. 대법원의 경우에 국한하자면 8개 법무법인에서 변호인을 파견을 했습니다. 상고심에서요? 네. 그리고 대법관 출신이 여러 명이 계세요. 그런데 토탈 1, 2, 3심 해서 1억 정도다? 납득할 분들이 없을 것 같고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다면 수임료 얼마 들었는지 비교하면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걸 안 밝히는 까닭은 그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밝힌다면 또 출처에 대한 요구를 할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곤란하고 만약에 변호사 비용을 아주 싸게 줘서 이 재판을 마쳤다면 3심까지 그러면 또 지사 찬스를 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까 봐 이유를 안 밝히는 거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네, 여당 경선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과의 공방에 느닷없이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소환됐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흉악범과 반인륜 사범은 반드시 사형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 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이 얘기만 한마디 하면 뭐 다들 벌떼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총장 시절에 했던 그 수사와 그 지휘에 대해서 다들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셨던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국민들께서 좀 판단 잘 하실 것으로. 자, 저 얘기가 왜 나왔냐면 홍준표 의원이요. 생후 20개월 된 의붓 딸 성폭행 살해 사건으로 기소된 남성을 놓고 대통령이 되면 난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두테르테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대통령이 두테르테고 당신은 뭐 실행자 아니었냐 또 이렇게 네. 뭐 공격들이 오가고 있어요. 필리핀의 현직 대통령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는 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문제의 좀 본질을 생각하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가 페북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뭐 X는 사형을 시키겠다.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닙니다. 대통령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법부의 몫이고 예.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니 대통령제의 폐해가 나오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맞춰서 그런 사법부 영역은 대통령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적을 한 거고요. 이 지적이 나오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는 조금 말을 좀 바꿨어요. 예.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에 지시를 해서 예.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20년 본인도 넘게 그거를 집행은 안 되고 문제의식을 있습니다. 예. 인식하고 있는 건데 네. 대통령이 어떤 자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예. 사실은 얼마 전에 말이죠. 8월 초인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언론중재법안,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 이상 매기는 것도 부족하다. 네.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저는 그 홍준표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이런 발언들이 비슷한데 이런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사법 체계를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에는 홍준표 의원과 윤 전 총장과의 공방으로 시작됐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이번 논란에 이제 가세를 하면서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협공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선택 룰을 놓고서도 두 맞습니다. 후보가 협공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이제 경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윤석열 후보 혼자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홍준표 의원이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이제 뭔가 양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정말 대통령 그 후보까지 나간 사람이고 윤석열 후보는 전혀 이쪽에 정치의 경험도 없고 검증도 안 된 신진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한 판에서 싸우는 게 참 얼토당토 않다라는 이 기본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선택 문제가 자꾸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이거 연장선상인데 그 홍준표 의원이 이제 홍준표 유승민 그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정통 어떻게 보면 야당 후보거든요. 그런 정통성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데 윤석열은 도대체 누가 지지하는지도 모르는 과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건지 외부 지지자들이 있는 건지 그래서 분명히 본선에 갔을 때는 득표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각을 세우고 정체성 문제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막 배신자 프레임까지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주춤할 때 명확하게 좀 프레임을 씌워서 좀 주저앉히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큰 싸움까지는 예상이 되는데 이게 전쟁이 되면 안 될 텐데 전쟁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일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상금 부대변인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